이제 뭘 보느냐? 본격적으로 2장에서 재무제표, 재무비율 분석을 들어가는데요. 중요한 건 재무비율을 하기 전에 먼저 재무제표가 어떤 구조인지 알아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가지고 책을 본문을 읽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난독증이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읽으면 이해도 되고요.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큰 틀을 이해를 못하면 책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굉장히 답답할 수 있으니까 이런 개괄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잘 듣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재무제표라는 말 하겠습니다. 이 재무제표는 제가 그전 강의에서도 썼지만 재무라고 하죠. 재무에 관한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은 다 재무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재무에 관한 여러 가지 재무 활동에 관한 제자가 여러 제자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표가 보고서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보고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약자로 뭐라고 그러냐? FS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요때 FX라는 재무의 제표는 하나의 보고서만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보고서니까 되게 많다고요. 근데 대표적인 보고서가 뭐 우리가 보고서 하면 뭐 대표적인 게 재무제표와 관련된 보고서는 재무상태표가 있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가 있고,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있고, 그 현금 흐름표가 있고, 자본변동표가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보통 5개를 얘기하는데 그것 말고도 또 있어요. 세부적으로는. 근데 사실은요, 우리 교재에서 중시하는 건 딱 2개예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예요. 나머지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이게 이런 뜻이구나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너무 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재무제표가 이렇게 한 5개 정도 있다. 이렇게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2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물론 대표적인 거는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재무상태표,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밸런스 시트. 이게 재무상태표예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저는 이렇게 씁니다.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Profit and Loss라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Profit and Loss 이렇게도 쓰는데, 제가 영어 다 발음도 시원찮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워버릴 거예요. 이게 미국식으로는 IS를 훨씬 더 많이 쓰니까. 그래서 요게 재무상태표, 요게 손익계산서, 이거 알아놓으세요. 다시 요거 재무상태표, 요건 손익계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전문가가 되시잖아요. 그럼 한글로 재무상태표 이렇게 잘 안 써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BS 이렇게 씁니다. 손익계산서 한글로 안 써요. 그냥 IS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있는데 기타 등등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그게 무슨 뜻이다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요 2개예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요 2개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그래서 이거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뭐냐?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이건 쓰죠. 재무상태표. 영어로 밸런스 시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게 뭐냐 하는 건데, 재무상태표는 사실은 3가지의 정보를 기재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3가지 정보를 정확하게 좀 쉽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게 이제 T계정이죠. 그래서 만약에 장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장부를 반을 똑 쪼개서 왼편을 차변이라고 그러고 오른편을 대변이라고. 여기 차변, 여기가 대변이에요. 차변, 대변 이렇게 얘기하면 크레딧 데빗, 크레딧 데빗 이런 거 몰라도 돼. 영어로 몰라도 되고, 차변, 대변. 그러니까 left side, right side. 왼쪽, 오른쪽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왼편, left side hand, right,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차변금융 또는 이런 거를 left side hand funding이라고 하는데, 그거든 어쨌든 간에 왼편, 오른편 이렇게 알아놓아도 돼요. 왼편은 차변, 오른편은 대변이다. 이렇게 나누는데, 차변은 뭐가 기록되느냐면 asset, 자산이 기록돼요. 자산, asset. A, asset, 약자로. 자, 그 다음에 여기 대변은 뭐냐면, 대변은 영어로 표기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여기 본드, 약자로. 이건 부채, 부채. 그 다음에 여기 S, 스탁. 이거는 주식. 그래서 이렇게 주식이니까 자본.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타인 자본, 이건 자기 자본. 이게 부채, 자본. 이게 부채, 자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차대조표 등식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A 이꼴 B 플러스 S. P 플러스 K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거 영어식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걸 대차대조표 등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자, 재무상태표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다?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그러면 틀려요.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어떻게 돼 있다? 자산, 부채, 자본. 세 가지로 돼 있다. 자산, 부채, 자본. 반드시 부채를 먼저 써야 돼요. 여러분들 자본을 먼저 쓰면 안 돼. 자본을 먼저 쓰면 큰일 나요. 부채를 먼저 쓰고 부채에 대한 권리인 이자를 의무를 갚아주고 나서 남은 돈 있으면 주주들한테 자본을 댄 주주들한테 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채가 선순위예요. 그 주식은 후순위예요. 기업이 영업활동을 해서 돈을 벌면 먼저 이자부터 갚는 거예요. 빚부터 갚고 남는 거 가지고 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해. 우리 교재에서는요, 계정 과목 막 나와 있어.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 요거는 교재에 있는 거 읽어보셔야 돼요. 요거 읽는 거예요. 작성 기준, 요건 읽어야 돼. 읽는다, 읽기. 요거 읽어야 돼요. 무조건 한 10번 읽어야 돼요. 물론 그건 읽는데 기본적인 구조는 알아놔야 돼요. 그럼 다시, 자, 재무상태표는 기본 개념 알아야 된다.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돼 있다.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왼쪽에는 자산, 그 오른편에는 부채와 자본이 기록된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 플러스 자본은 합쳤을 때 같아야 된다. 그 크기가 일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산 이꼴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알아놓고요. 이걸 대차대조표 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 우리 교재에서 작성 기준이 있는데 그건 읽어봐야 된다. 여러분들 제가 읽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기본 개념은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를 볼 거예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빼먹었구나. 자, 재무상태표는 정보가 무슨 정보냐면 이거는 절양 정보예요. 절양지표, 절양정보라고 해서 이걸 스탁이라고 그래요. 스탁. 절양이라는 건 저자 이렇게 써요. 저축하다 할 때 저자예요. 절양.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요 절양지표라는 건 뭐냐면 이 정보가 재무상태표의 정보는 일정 시점의 정보예요. 일정 시점상의 정보예요. 일정 시점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요거에 비해서 이건 플로우 개념이에요. 플로우 개념이라 일정 기간 동안의 정보. 이 플로우를 뭐라고 하면 유량이라고 그래요. 유량. 이건 절양. 이건 유량이라고 그래요. 이건 유량 지표라고 그래요. 유량은 뭐냐? 흐르다 할 때 흐를 유자예요. 흐를 유자. 그럼 유량이라는 건 뭐냐면, 유량 기준이라고 할 때 유량은 뭐냐면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정보예요. 일정 기간 동안의 정보예요. 일정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사람이 밥을 10공기 먹어요. 10공기 먹어요? 많이 먹는 거예요? 조금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밥을 10공기 먹어. 이거 완전히 뭐야? 밥만 먹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람이 밥을 10그릇을 먹는다고 할 때 이 10그릇이라는 숫자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하루에 10그릇을 먹는다 그러면 많이 먹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한 달에 10그릇 먹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10그릇이라는 거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하루냐 한 달이냐가 즉 일정 기간이 전제돼야 돼요. 이렇게 일정 기간을 전제했을 때 그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숫자를 유량이라고 그래요. 유량.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인구가 100명이다. 어떤 마을에. 이때 이 100명이라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의 100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100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점을 확정해 놓고 그 시점에서 의미 있는 숫자를 절양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절양지표고 일정 기간 동안의 그 운동량을 보여주는 거는 유량지표, 즉 손익계산서예요. 손익계산서는 기업이 1년 동안 얼마나 영업활동을 잘했느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유량지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반드시 거기 보면 손익계산서 이렇게 해놓고 거기 기간이 반드시 부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2000X1년 뭐 1월 1일부터 2000X1년 12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년 기준으로 해서 1년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의 핵심은 뭐냐면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얼마나 영업활동을 잘했느냐를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 꼭 알아놓아야 될 게 뭐냐면
중요한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일정 기간 이렇게 해놓고 쭉 이렇게 나열식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뭐냐? 첫 번째가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굉장히 중요해요. 매출액. 이 기업이 물건 만들어서 얼마나 팔았느냐, 뭐 이것과 관련되는 거죠. 이게 매출액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매출액이 중요해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매출 총이익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매출 총이익에서 이제 일반 관리비하고 판매비를 빼면, 이거 판관비라고 그러죠. 이걸 빼면 영업이익이 나와요. 영업이익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이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으로 발전하는데, 영업이익이 바로 그 기업에 얼마나 경영활동을 잘했느냐, 영업활동을 잘했느냐, 그거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에서 이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빼면, 영업의 비용이 대표적인 거 이자 비용 이런 거거든요. 왜 뭐 은행에서 돈 빌린 거 이자 갚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비용과 수익을 정산하면 그때 나오는 게 뭐다? 바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법인세라는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매출액, 그 다음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물론 사이에도 있어요. 물론 이 사이에도 뭐가 있어요. 영업이익 다음에 세부적으로 하면 경상이익이라는 것도 있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도 있고 뭐 이런데, 중요한 건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나 뭐 현금 흐름표나 아니면 자본 변동표. 근데 이 자본 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이때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요소가 자본금도 있고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이건 약간 전문적이에요. 그러니까 자본 변동표라는 것 또는 현금 흐름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정보를 보여주는 보고서냐, 어떤 장부냐, 이런 정도 개념만 알면 돼요. 그런 것만 알고 구분만 할 줄 알면 되지 세부적인 것까지 다 하는 건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강조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재를 한번 보죠.